반갑습니다. 77입니다. 자, 주택이 다 완공됐어요. 완공이 되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 하자보수라는 걸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짓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뭔가 또 미비한 데가 있으면 하자보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고칠 수도 있어요.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초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거의라고 했으니까 가능하기도 하죠. 요새는 기계 시설들이 있어요. 엄청난 유압 잡기 같은 걸로 기초가 잘못돼도 그거를 또 교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데는 다 다시 재시공도 가능하고 뭐 하자보수 뭐 다 가능한데 기초 부분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뭐 이렇게 갓 흙을 쌓아서 성토한 그러한 땅에다가는 집을 짓는 걸 되도록 피하고, 또 뭐요, 집 짓기 전에 요즘에 이제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데 그 집안조사 주로 그 진해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진해력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그거요, 이 땅이 얼만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냐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질에 따라서 이 받쳐주는 능력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땅이 그냥 암석 막 종류예요. 돌로 된 그런 집안 같은데, 아니면 뭐 다 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풍화석이라든지 자갈이 많이 섞인 그런 토질은 이 진해력이 좋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게 입자가 미세한 거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뻘. 전에 뭐 논바닥, 강바닥, 저수지 몇 군데 이런 데는 이 뻘이라는 거는 물만 조금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다져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밀가루 반죽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르면 여기가 올라오고 다져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땅도 있고, 물론 이제 진흙질 건조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물기가 들어가서 젖으면은 이게 바로 죽사발이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기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거 그래 다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서 철근 100은 어떤 간격으로 몇 미리 철근 다 하고, 뭐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뭐 240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이, 주택 도면이 아주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대략 뭐 평면도, 인면도 뭐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자세한 그런 뭐 시공 도면 없어요. 인테리어 하려면 인테리어 도면은 또 따로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에 표시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는 됐다 그래도 그걸 잘 못 보고 지나가고 뭐 파악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면에 있든지 없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에서 바닥에서 이 턱을 낮춰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자 기초판 보고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턱을 안 낮췄냐 그러면 어차피 뭐 여기 턱이 뭐 올라갑니다. 물론 올라가죠. 기초판이 민자인데 거기에 이제 단열재 깔고 뭐 우리가 방통 미장이라 그러죠. 온수코일 깔고 그 미장하는 거, 그게 또 한 50mm 올라오고 하면 한 뭐 100mm, 150mm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턱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 턱은 신발 벗었을 때 신발이나 안 걸리고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지 몰라도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화장실이나 물 많이 쓰는 다용도실 또는 물청소도 하고 그래 현관, 발코니 쪽 이런 데는 기초판 레벨을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그런 일이 흔해요. 만에 하나가 아닙니다. 뭐가 설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물이 터졌어요. 물이 막 터졌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1층 바닥으로 다 퍼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렇기 때문에 한 최소한 100mm 정도, 10cm 턱을 낮춰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또는 현관 입구, 발코니 이런데 턱을 낮춰주면은 혹시 물이 터지거나 물 청소를 할 때나 또는 발코니에 뭐 태풍의 비바람이 막 쳐서 들이칠 때나, 그렇잖아요. 태풍 불고 막 비바람 칠 때는 발코니 안에 유리창까지 막 비가 쳐서 그 물이 흘러서 그게 잘못되면은 이 집 안으로 방바닥으로 물이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우리가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막자고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 치기 전에 바닥에 뭐 방수 비닐도 깔고 콘크리트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 우리가 방바닥 미장, 이제 방통 미장할 때도 단열재 위에 또 거기다가 방습 비닐, 방습지를 깔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권하는데,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물이 터져 나오면요, 그 밑에는 스며들지도 않아요. 방습지랑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1층에 이렇게 흥건하게 고이게 되면은 결국에 바닥재가 상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비닐 장판 같은 거 까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화마루 또는 강마루 또는 뭐 온돌마루도 마찬가지. 이 목재 종류는 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불어서 다 전면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본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즘에 이제 또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친환경 본드라는 걸 쓰는데 걔네들이 습기가 들어가면요 취약해요. 그냥 다 벌렁벌렁 그냥 죽사발처럼 돼서 본드 역할을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근데 물에 강하다는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타일도 접착제, 그 본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타일도 망가집니다. 특히 이제 바닥에 복합판 타일을 깔았어요. 그럼 복합판을 붙이는 그 본드 말고 복합판 자체에, 복합판이 뭡니까? 이 타일 윗면에다가 천연 대리석을 붙였죠. 이 강한 타일 위에다 대리석을 얇게 붙였어요. 대리석이 한 3mm, 5mm. 왜? 이 대리석이 천연 크랙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리석이 두껍게 해도 잘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이 타일에다가 대리석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대리석하고 이 타일 붙인 이 면에 습기가 차고 물이 차고 또 난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또 떨어져요, 대리석이. 그런 하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금방 눈에 띄는 게 아니고 대리석 같은 거 뭐 타일 하자는 한 6개월도 걸려요. 그리고 뭐 강마루, 강화마루 종류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지나서 막 나무가 뿔고 색이 변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상한 마루는 물기가 건조돼도요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특히 뭐 이제 강화마루 같은 거 물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 기초 콘크리트 할 때 그 턱을 낮추는 게 그렇게 큰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만한 단면에 각재 있죠. 오빗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치각 한 9cm 9cm 되는 이만한 각재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 턱을 만들어주면 돼요. 화장실 자리, 뭐 다용도실 자리 이렇게 다 자로 재서 딱 조금 오차가 있어도 돼요. 좀 넉넉히 현관도 턱을 주고 발코니 쪽 이렇게 하면은 만일에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건물 기초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외장이 이 치장 벽돌, 그죠? 벽돌 쌓기를 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벽돌이 앉을 자리 있죠. 그 자리. 예? 그러니까 0.5B 쌓기다. 벽돌이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전체 길이가 19cm예요. 뭐 표준 벽돌이. 근데 이제 이렇게 쌓잖아요. 길이로. 그럼 반장 쌓기라 그러는데 반장 쌓기. 반장 쌓기 할 때 그 벽돌 그 앉는 면 한 10cm 폭 그걸로 기초판에서 약간 한 조금만 낮춰주면 돼요. 한 3cm, 5cm.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루기라 그러는데 한 치각, 3cm가 각재 있어요. 그걸로 쭉 둘러서 테두리를 또 한번 낮춰주면 돼요. 그럼 벽돌을 나중에 이제 쌓게 되죠. 그러면 비바람이 쳐서 뭐 빗물 같은 거든지 벽을 타고 들어오는 물기가 기초판을 통해서 그 바닥으로 스며들질 않게 돼요. 그 작은 턱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도 그 턱을 만드세요. 턱을 욕실 같은 데 충분히 낮추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면은 만에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목욕탕도 뭐 보수할 일이 있거나 목욕탕의 밸브가 보통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자, 화장실에 그 변기에 물 들어가는 그 다랑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세면기에 냉온수, 욕조에 또 냉온수, 또 뭐 욕실 안에 예비 수도꼭지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최소한 뭐 6개. 욕실 안에 요새 뭐 세탁기 노는 집은 없지만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밸브가 한 5, 6개 욕실 안에 있어요. 그런 욕실이 2군데 있다. 뭐 그럼 벌써 12개나 돼요. 꼭지가. 그 꼭지가 탈이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꼭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킹이 터졌다든지 뭐가 잘못되면은 외출하고 나와보니까 물이 막 잘잘잘잘 흘러가지고 막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하수도로 내려가기도 하죠. 그리고 보수하고 뭐 하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스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턱을 낮추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이제 턱을 안 낮추면은 그거 외에 뭐 욕실 문 이렇게 닫을 때 항상 그 슬리퍼가 걸려요. 짜증나죠. 그래서 충분히 좀 낮춰서 그런 일도 없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한도 뭐 물청소 같은 거 하려면은 물 맘대로 막 뿌려서 해도 물이 스며서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에서 어떤 뭐 기초 구조적으로 뭐 튼튼히 하자, 뭐 하자, 단열을 하자, 뭐 그게 아니라 기초에서 턱을 좀 낮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도 집 지을 때
그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